NS 홈쇼핑 앱을 열면 신선하게, 쉽게, 빠르게 앱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NS 모바일. 안녕하세요, 에드스타 청중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강연으로 부산국제광고제에 다시 한번 참가하게 된 이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 동경에 살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부산으로 직접 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얼굴 보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저 동경의 저희 집 이제 거실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잘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토픽도 이제 코로나와 관련이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이지혜고요. 구글의 브랜드 스튜디오라는 팀에서 아트 디렉터이자 시니어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스튜디오는 이제 구글의 브랜딩을 담당하는 인하우스 크리에이티브 팀이고요. 미국에도 이제 저희 팀이 있고, 그리고 유럽에 있고, 이제 저희는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 외에는 FWA에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토픽은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셨겠지만 저희도 이제 사실 2020년은 저희 팀한테는 되게 이제 사활을 건 아주 중요한 해였거든요.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글이 도쿄 올림픽의 공식 스폰서가 되었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이제 캠페인들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언제 끝날지 알 기약이 없는 이 재택근무에 돌입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저희도 바뀌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저희는 이제 구글은 그런 위기 상황을 브랜드 신뢰감을 높이는 약간 기회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이제 그런 위기들을 기회로 극복을 했는지 제가 진행한 이제 캠페인들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해요. 먼저 이제 이게 저희 커뮤니케이션 타임라인, 저희가 만든 커뮤니케이션 타임라인인데요.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저희가 에이펙 전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사실 상황이 너무나 달랐어요. 아직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던 이제 스테이지 1 상태인 나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고, 내가 뭐 손도 잘 씻어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런 기본 수칙들은 잘 알겠는데 집에 갇혀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도대체 내가 이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좀 더 이제 개선이 될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나라들을 스테이지 2라고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재는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제 경제 활동을 극도로 제한을 한 이제 락다운을 거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단계를 스테이지 3로 봤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각각의 이 스테이지 케이스 스터디를 나라별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로 스테이지 1에 있던 나라들, 이제 코비드 19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한 캠페인 한 가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대상 오디언스는 캄보디아, 타일랜드, 라오스,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코비드 19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진행한 캠페인이고요. 문제가 됐던 상황은 이랬어요. 도시에 있는 사실 사람들은 이제 미디어에 접할 기회도 많고 해서 확진자 수가 이제 급격히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캄보디아, 타일랜드, 라오스, 베트남에 있는 시골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읽지 못하거나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뭐 정부에서 아무리 이제 자세한 이런 지침들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제 그분들까지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글이 필요 없고 언어가 필요 없고 누가 봐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이제 꼭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짧은 영상을 만들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한 비주얼 랭귀지는 아주 심플하게 다 아는 신호, 다 아는 언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택한 비주얼 랭귀지는 일단 색깔이었어요. 빨간 건 나쁜 거, 하면 안 되는 거. 파란 거는 따라야 되는 거, 괜찮은 거, 옳은 거. 그리고 이제 이 검은색은 이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중요했던 점은 사람을 직관적으로 표현해서 언어가 없더라도 바로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이제 영상을 만들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정지된 이런 일러스트레이션보다는 애니메이션이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만든 이 PSA 교육용 이 애니메이션을 일단 한번 보시고 이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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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고 알기 쉽죠? 이제 그게 저희의 포인트였고, 그래서 이제 나레이션이나 이런 보이스오버 같은 것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태국 정부랑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나서 같이 캠페인 때 이제 쓸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포스터들도 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굳이 이 영어를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에 사용됐던 그래픽을 가지고 이제 포스터를 만드는 거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을 잘 씻어야 되고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고,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은 의사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집에서 일단 격리를 한다 14일간. 그게 이제 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베이스로 했고, 이게 사실 좀 그랬던 게 나라별로 이 수칙이 되게 달랐어요. 이렇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정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국도 마찬가지로 일단 증상이 있으면 전화를 하고 집에서 격리를 먼저 했었어야 됐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병원을 먼저 찾아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막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포스터를 제작을 하고, 이제 뭐 이건 실제 얘들이고요. 포스터를 이제 뭐 사용한 실제 얘 모컵들이고, 이렇게 리플렛도 제작을 하고 이제 쉽게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간단한 영어 말고도 이제 뭐 태국 언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라오스, 베트남을 이제 에서 사용되는 언어들로도 이제 로컬리제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없이 그냥 이제 그래픽 애니메이션만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소셜 에셋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었던 그런 캠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례 소개를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하고 이제 일본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었는데, 일본은 이제 강제적인 락다운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걸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 러브레터 투 재팬이라는 캠페인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기도 한 캠페인인데,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이 집에 있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하지만 강제적이지 않고 진심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러브레터를 띄우자 하는 게 컨셉이었어요. 저희의 목표는 이제 도움이 되어야 되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진심을 담아야 되고, 구불스러워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의 이제 골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러브레터를 썼어요. 이 일본 국민들을 위한 러브레터를 썼는데, 일단 이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지금 캡션을 한국어로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제작한 타이포그래피 영상인데, 이 러브레터 이 컨셉을 잘 생각하시면서 타이포그래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 자막이 밑에 있는데, 사실 이제 자막으로는 이제 그 타이포그래피 무브먼트나 이런 거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한번 보실게요. 어떠셨나요? 러브레터 다 왔나요? 저는 이거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제작을 하면서 거의 정말 울 뻔했어요. 이렇게 뭔가 진심을 담는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같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마음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주얼적인 컨셉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 한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변환하는 그 글자를 보여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 집이라는 글자를 보여주고, 그 집이라는 글자가 남아서 다른 이제 문장으로 이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집을 더 강조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서정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흐를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약간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OOH를 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저희가 시부야에 이제 대형 광고판 한 10개 정도를 올림픽을 위해서, 올림픽 캠페인을 위해서 확보를 해둔 상태였었어요. 근데 시부야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기도 하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가장 노출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림픽 연기가 되고 상황이 점점 이제 심각해지고 하면서 OOH 광고판들, 빌보드들이 이제 방향성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했던 게 사실 이 캠페인의 시작이었었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시부야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머무는 게 좋겠다 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이제 캠페인으로 바꿔보자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게 시작이었고, 그래서 이 빌보드들을 다 이 러브레터로 이제 꽉 채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시부야 역 안에 있는 OH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시부야 역의 다른 방향, 다른 노선에 있는 이 OH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오다큐선이라고 약간 환승 통로에 있는 광고판들이고요. 여기에도 이제 저희 메시지를 넣었고, 그리고 이거는 구글 이제 빌딩 앞에 있는 LED 광고판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이 영상을 띄워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소셜도 제작을 했었고요. 이제 타겟 시기는 골든 위크였어요. 이 5월 첫째 주. 일본은 이제 휴일이 쫙 붙어 있는 그런 시간이라 사람들이 사실 휴가를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휴가를 가지 말고 이제 집에서 일단 지내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라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기 위함이었고,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반응도 되게 좋았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스테이지 3는 어떻게 이제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중 하나가 에이펙 전체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일본에서는 이제 신문 광고도 만들고 했던 그런 캠페인인데, 작은 것들이 도시를 만든다라는 이제 스몰 맥스 시티라는 이제 SMB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리커버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너무나 사실 많은 것들을 바꿨죠. 특히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이제 너무나 큰 시련의 시간이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해도 이게 사실 잘 풀리지 않는 퍼즐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게 우리의 이제 내러티브였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이제 좀 더 큰 그림에 이렇게 잘 맞춰진다면은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구글이 여러분들을 돕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주된 메시지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Small Makes a City라는 이제 캠페인의 키 비주얼인데, 블랙의 이제 심플한 라인들로 도시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4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이제 테트리스처럼, 게임처럼 이렇게 블럭을 조금씩 짜맞추면서 이제 리빌딩을 해 나가자라는 것들이 저희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보시면 이렇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QR코드도 이제 같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이런 예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이제 구글이 같이 도울 테니 이제 같이 다시 만들어 나가자라는 게 키 메시지였고요. 저희가 이제 비디오를 이제 또 제작한 게 있거든요. 이거 일단 한번 먼저 보시고 이제 또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어떠셨나요?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저의 진심이 느껴지셨나요? 그래서 이 이제 비디오를 공개함과 동시에 이제 그때 신문 광고를 제작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요미우리랑 니케 신문에 7월 1일자로 이제 전면 광고를 냈는데, 이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툴들이 거기에 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캠페인만 담당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 광고를 실었고, 되게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다른 광고들도 많이 이제 준비를 했죠. 여기 보면 유튜브 마스터헤드에도 광고를 냈었고, 그리고 이제 필름도 제작을 했었고, 또 디스플레이 애드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제작을 했었었고요. 한번 보시면 이런 라인 애니메이션들이 되게 재밌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간단하지만 되게 심플하지만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셜도 당연히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제 이거는 일본에서 실제로 진행한 이런 소셜 광고들의 이제 포스팅들의 내용입니다. 다른 소셜들의 이제 예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 SMB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혼자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돕겠다.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다시 이제 만들어 나가자.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이제 보람이 되었었던 프로젝트고 유저들, 특히 SMB 이제 자영업자 분들에게서도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팀이 제작한 팀 전체가 같이 제작한 다른 캠페인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제작 과정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인터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제 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전하고 싶어서 이제 다른 캠페인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앤텀 비디오를 만들고 싶어도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디어 회의를 했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이 인터뷰를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 전화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팀원들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각자 팀원들이 이제 집에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만든 저희 팀이 제작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시고 이제 제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休みたいですよ、本当は。本当はね、休みたいですね。恐怖感を持ちながら毎日診療しています。頑張って家で過ごしている子どもたちもい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その子たちがかわいそうだなっていう風な怒りというかこう悲しみというか、はい、がありますね。ずっと家にいるのも確かに大変だなと思うけど、みんなの思ってる以上に身近なところにウイルスはいると思います。本当に怖い病気なんで、とにかくかからないように用心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それだけですね。本当日本国民全員ワンチームになってみんなはお家にいてください。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각자 다른 방법으로 브랜드 러브를 좀 더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구글은 이렇게 했다. 라는 거를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도 가고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들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버텨서 그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도 할 수 있고 강연도 할 수 있는 또 이런 또 삶의 지혜도 터득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